자, 내가 원래는 목요일날 수업을 해야 되지만 조금 바쁠 것 같아가지고 금요일날 시험이 3개라 그 수업을 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미리 영상을 찍는데, 오늘 할 거는 우리가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물론 보강도 한 번 남았긴 하지만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보강 때 이걸 총정리를 하면은 조금 늦은 감도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번 기말고사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를 한번 쭉 총정리를 할 예정이야. 그래서 약 한 1시간 정도로 강의가 구성될 예정이고, 우리가 문제 같은 거는 또 잘 풀고 하지만 또 중간중간에 팁 같은 게 가끔 시험을 풀 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잘 듣고 숙제 같은 것도 잘 해오면 좋을 것 같아. 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힘내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내가 최대한 뭔가 도움이 되는 강의를 찍을 테니까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어. 또 시험이니까 이거 그냥 대충 켜놓고 그냥 막 시청하지 말고 뭔가 센을 피든지 아니면 노트를 펴서 조금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적거나 실제로 내가 시험에 써먹을 수 있는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냥 지나가는 강의가 아니라 이것도 어차피 수업의 일부이기 때문에 시험이 다가왔으니까 중요하게 했으면 좋겠어. 오케이. 자, 전반적인 얘기를 해볼게. 우리가 이번 수학 기말고사가 크게 보면은 2단원이지. 당연히 지금쯤은 단원을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첫 번째 하는 게 큰 단원은 닮음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경우의 수와 확률이지. 그치? 이 정도는 다 알고 있겠지. 자, 이게 둘이 굉장히 상극의 과목이기 때문에 아마 서로 도움이 되진 않을 거야. 막 우리 중간고사 때 배웠던 그 삼각형이나 사각형 그런 것들은 사실 닮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 그런데 물론 뭐 경우의 수와 확률에도 쓰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결이 굉장히 다른 과목이라서 이 공부할 때 이 과목이 바뀔 때마다 너가 포인트를 잘 잡아줘야 돼. 그 포인트를 잘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처음에 닮음부터 한번 총 정리를 해볼게. 그래서 문제를 받아들였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 좋은지, 무턱대고 문제를 빨리빨리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막혔을 때 아니면 서술형일 때 어떻게 문제를 쓰면 좋을지를 지금 많이 메모를 해놓고 스스로 오늘 과제를 할 때나 공부를 풀어볼 때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 내가 계속 말해왔던 거를 한 번 더 말하는 거니까 아마 그렇게 막 처음 듣는 얘기까지는 아닐 거야. 그래서 듣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닮음부터 갈게. 자, 닮음. 너무 막 기본적인 얘기까지는 안 할게. 그냥 닮음의 시작부터 보면은 닮음은 그냥 우리가 마우스 스크롤로 이렇게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듯이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같은 도형인 거야. 그래서 이 닮음에서 파생되는 게 많은데 일단 처음에 닮은 도형이 있고,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 센으로 치면 5단원이야. 그리고 도형에 닮음이 있고, 센을 6단원을 치면 이제 평행선이 등장해. 평행선. 이 과목 그 단원을 다 알고 있어야 돼. 평행선. 세 번째는 무게중심이지. 이건 7단원. 네 번째는 닮음의 활용이야. 우리로 치면 8단원인 거지. 자, 사실 뭔가 닮은 도형만 보면 당연히 닮음인 것 같지만 이 평행선 무게중심, 닮음의 활용까지도 닮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무게중심, 이 두 개는 닮음이라고 생각 안 되기가 쉬워. 그런데 이 평행선과 무게중심에서 쉬운 문제는 우리가 평행선 할 때 배웠던,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m 대 n이면 이렇게 비율이 넘어가서 m 대 n이 된다. 이런 문제로 그냥 풀 수 있는 거고, 무게중심도
그냥 이렇게 중선에 교점을 이렇게 해가지고 무게중심을 만들었을 때 2대1이다. 이런 걸로 간편하게 풀 수 있는 게 쉬운 문제야. 근데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되면 뭐냐면 여기에 이런 닮은 도형이 끼어 들어온다는 거지. 왜? 평행선과 무게중심의 기본은 다 어디서 시작했냐면 닮은 도형에서 시작했다는 거지. 닮은 도형 플러스 평행선, 그리고 닮은 도형 플러스 무게중심,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닮음의 활용은 당연히 닮음을 쓰겠지.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생각이 있을 수 있겠는데, 자, 그만큼 우리가 확률하고 경우의 수는 아예 다른 문제잖아. 그거는 그냥 확률이랑 경우의 수라고 문제를 구분을 할 수 있잖아. 근데 만약에 닮음 그 이외에 도형 문제를 만났어. 도형 문제. 이번에 우리 단원이 시험 보는 단원이 삼각형, 사각형이 안 들어가서 이걸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잘 이용해야 돼. 자, 도형이라서 하는데, 자, 문제를 풀 때 어쨌든 다 닮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풀 수 있으면 그냥 빠르게 풀어. 근데 문제가 안 풀리잖아? 그러니까 안 풀리면 닮은 도형을 찾으면 돼. 이걸 찾으면 문제가 실마리가 조금 보일 거야. 닮은 도형을 찾고, 그리고 유형 같은 것도 많이 알아놓긴 해야 되는데, 그게 그 이외에 아니라면 뭔가 그런 걸로도 잘 안 풀린다면 닮은 도형을 찾는 게 항상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항상 말했던 거지만 이번이 약간 기회야. 이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삼각형, 사각형이 들어가면 이게 닮은 문제인지 뭐 이등변 삼각형 문제인지 평행사변형 문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건 문제를 풀어봐야 하는 거야.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지금 닮음이랑 경우의 수 그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뭐야? 닮음이야. 그래서 닮음하고 관련이 안 돼 있을 리가 없어.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잘 안 풀리면 닮은 도형을 찾는 걸로 문제를 풀면 돼. 그리고 그런 안 풀리는 문제들이 보통 여기 5단원 문제들일 거야. 5단원 문제들이 오히려 제일 어려워. 닮은 도형을 찾아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닮은 도형을 찾는 거를 항상 기억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기억해야 돼. 이거를 그냥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시험 볼 때마다 안 풀리네? 그러면은 닮은 도형이라도 한번 찾아볼까라는 생각으로 가지면 된다는 거지. 오케이? 너무 물고 늘어지라는 게 아니라 쉬운 거 풀 거 다 푼 다음에 돌아와서 닮은 도형인 거를 찾자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뭐 센을 필 수 있으면은 센 페이지 88페이지 같은 데에서 나와 있는 설명들, 뭐 닮은 도형, 대응점, 대응각, 대응변 이런 용어들은 알고 있어야 되고, 평면 도형, 입체 도형, 성질, 당연히 변은 비율이 같고 각은 아예 똑같겠지. 그리고 삼각형의 닮은 조건 90페이지에 있는 뭐 SSS, SAS, ASA가 있는 게 아니라 AA 닮음인 거지. 그리고 직각삼각형의 닮음에서 이 5-4번의 공식은 꼭 외워야 됩니다. 이 공식은 꼭 외워야 돼. 오케이? 닮음으로부터 조건도 알아야 되겠지. 자, 중간중간 반드시 외워야 될 걸 내가 무조건 찝어줄 테니까 이거를 외워서 왔으면 좋겠어. 자, 일단 지금은 센 페이지 90페이지에 있는 5-4번 직각 삼각형의 닮음을 보고 있어. 자,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직각 삼각형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문제를 쓸 수 있는 상황을 잘 알아야 돼. 직각 삼각형이 닮음이기 때문에 직각 삼각형밖에 없어야 돼. 도형에. 이런 거 안 돼.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직각이 아닌데 이렇게 수선 내렸다고 이 공식을 쓸 수 없어. 무조건 직각 삼각형의 닮음이기 때문에 닮음이잖아. 그러면 직각 삼각형끼리만 있어야지. 다른 도형이랑 직각 삼각형이랑 닮음일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직각 삼각형의 닮음이라서, 그치? 내가 항상 닮음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지. 직각 삼각형의 닮음이기 때문에 직각이고 직각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이거 공식은 기억을 하지. 여기가 A, B, C, D, E라고 할 때 A 제곱은, 그러니까 요거의 이렇게 제곱은 가까운데 먼데, 그래서 C 곱하기 C 더하기 D, 그리고 B 제곱은 D 곱하기 C 더하기 D,
그리고 이 제곱은 이 약분쪽으로 퍼지지 c 곱하기 d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 공식을 당연히 외워야 될 뿐더러 이게 왜 나왔냐, 이 조그만한 삼각형, 그리고 이 중간 크기의 직각삼각형, 그리고 이 제일 큰 전체적으로 보이는 큰 직각삼각형이 세 개의 직각삼각형이 닮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식은 꼭 외워야 돼. 오케이. 그래서 유형 같은 거 한번 보자. 센의 유형. 센 유형에서 우리가 항상 봐줘야 될 게, 일단 페이지 92번, 페이지 92쪽에 항상 닮은 도형. 이거 시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한 80% 이상이라고 생각하거든. 이거는 반드시 봐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닮은 도형. 아닌 것은 막 개수는 이런 거 한 나온단 말이야. 개수, 뭐 아닌 것은 아무튼 객관식으로 막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헷갈리지 않게 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자, 1번 2, 1. 1, 2개는 언제나 닮음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9도 그렇습니다. 2개의 9, 9도 언제나 그렇고. 세 번째,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도 아니고 직각 삼각형도 안 돼. 근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돼. 왜냐?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 4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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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도라 AA 닮음일 수밖에 없어. 오케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AA 닮음이라 된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사실 각이 모두 다 나와 있는 삼각형이라서 굉장히 특수한 거라서 기억을 해줘야 돼. 그리고 4번 부채꼴. 이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부채꼴. 이 반지름의 길이만 다르고 여기 안에 각도가 뭐 예를 들어서 40도로 같아. 근데 반지름이 뭐 길이가 달라. 그러면 얘네들도 닮음인 거지. 오케이? 1, 9, 직각이 되면 삼각형, 부채꼴 여기까지 기억하고, 다섯 번째 정다각형. 뭐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뭐 드르륵 다 정다각형끼리 다 되고, 6. 정다면체. 이것도 당연히 다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이외에는 제대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안 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확실하게 되는 것들을 기억을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직각 이등변 삼각형 헷갈릴 거야. 다른 거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랑 부채꼴 정도만 잘 보면 될 것 같아. 나머지 뭐 원, 구, 정 그거는 너무 확실해서 괜찮은데 부채꼴이랑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좀 어려울 거야. 그래서 그거를 잘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넘어가면은 쭉쭉쭉쭉 괜찮을 것 같고, 닮은 비는 길이비라는 거 항상 기억을 해줘야겠죠. 닮은 비는 길이비. 나중에 닮음을 활용해서도 말하겠지만 닮은 비는 항상 길이의 비를 말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닮은 비를 이끌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면서 항상 생각해야 될 점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넘어가다 보면은 그래, 유형 10번 같은 거 한번 볼게. 자, 페이지 98페이지야. 페이지 98페이지 유형 10번 보면 삼각형의 닮음의 응용 이제 나온단 말이야. 이제 이런 닮음을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끼워넣어. 그냥 이게 닮음인지도 안 알려줘. 그냥 뭐 평행 문제인 것 같아, 무슨 문제인 것 같아, 평행사변형하고 같이 써있어. 그러는데 그냥 도형들이 껴있는데 길이를 구하래.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이런 어떻게 해야 되지? 감도 안 잡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닮음을 찾으라는 거야. 이게 왜 가능하냐면 우리가 닮음 단원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닮음을 찾아도 리스크가 없어. 그러니까 위험도가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닮음인 도형을 찾는 거를 목표로 둬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근데 이 닮은 도형을 찾는 거를 무턱대고 찾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구하려는 길이와 관련된 삼각형, 뭐 도형 같은 걸 찾는 거지. 그치?
자, 507번 한번 볼게. 자, 507번을 한번 보면 우리가 df의 길이를 구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막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df와 관련 그냥 df가 들어있는 삼각형을 한번 보는 거야. df가 들어있는 삼각형이 뭐야? 삼각형 EDFG. 이 EDF랑 닮음인 도형이 있는지 보라는 거지. 그럼 좀 모양이 비슷한 게 생긴 게 뭐 있어? 삼각형 EAB가 있지. 모양이 비슷하면 의심을 시작하는 거야. 의심해. 의심했지. 자, 의심이 돼서 지금 봤어. 근데 어때? 그 평행사변형이라서 억각이 같고 그리고 막곡지각이 같기 때문에 닮음이 맞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닮음이 맞은 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거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AE가 9cm가 되고 그리고 ED가 6cm가 되는데 이등변 삼각형의 닮음은 또 이등변 삼각형이겠지. 그래서 DF가 6cm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그냥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 있잖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진짜 이게 진짜 중요한 꿀팁이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럼 닮음이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알겠으면 평행선이든 무게중심이든 뭐 닮음의 활용이든 그런 게 보인단 말이야. 6, 7, 8단원은 조금씩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보여. 어려운 문제는 뭐 조금 숨어져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가 웬만큼 잡힌단 말이야. 근데 이 5단원이 어려운 문제가 조금만 어려워져도 안 보여. 그냥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닮음을 찾자. 근데 무턱대고 찾는 게 아니라 구하는 것과 관련된 닮음을 찾자는 거지. 오케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닮음에서는 거의 이거밖에 없어. 나머지는 외우라는 것만 잘 외우면 돼. 오케이? 문제를 풀 때 이게 한 문제를 풀 수 있게 진짜 도와줄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닮음을 찾자. 오케이. 이런 것들 있고 유형 11번도 보면은 이렇게 공통인 각이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무턱대고 보면은 사실 잘 안 보여. 그러면은 막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길이를 구하라는 거에 와 관련된 닮음인 도형을 찾는 게 목표라는 거지. 오케이. 뭐 어떤 게 있을까? 문제를 풀 만한 게 오케이. 그래서 514번 같은 것도 괜찮긴 하겠네. 우리가 이거 굉장히 많이 봤었지. 여러 번 본 문제야. 미지수 세우는 거. 이 유형은 진짜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중에 풀어봤을 때. 514번 페이지 99쪽에 514번 이렇게 직각삼각형이든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렇게 평행사변형이나 마름모나 보통 이렇게 있을 거야. 정사각형이나 여기는 정사각형이지. 그럴 때 어떻게 하자? 여기에 4 나오고 6 나와있지. 자, 닮음인 도형 무조건 찾아. 얘랑 다 닮음이야. 근데 우리가 길이를 쓸 수 있는 거 4대 6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한 변을 미지수로 뒀지. 그래서 빠르게 푸는 거야. x로 미지수를 두면 여기가 4-x가 되지. 그럼 이거 가로랑 세로의 비율을 닮음인 도형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6대 4는 x 대 4-x에서 빠르게 생각해야 돼. 10x는 24, x는 2.4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5분의 12가 되니까 5분의 12의 제곱은 25분의 144 이렇게 빠르게 구하라는 거지. 이런 거 같이 우리가 많이 풀어봤던 문제는 이제는 풀 수 있을 때가 된 것 같아. 요거 하나 구해서 미지수로 채우고 이거를 그게 비율 나와 있는 큰 삼각형을 이용해서 비례식을 세운 다음에 비례식으로 미지수를 일체 방정식을 만들어서 문제를 푸는 게 포인트다. 이거는 꼭 맞췄으면 좋겠어.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뒤에 넘어가다 보면은 이제 유형 12번 같은 것도 막 뭐 점 x 이런 것도 많고 a 뭐 이런 데를 구하라 하는 거 있는데 뭐 518번 같은 경우를 보면은 a2를 구하라는데
사실 그 AE가 들어간 직각삼각형은 닮음이 뭐 딱히 보이진 않아. 보이나? 보이는구나. 그 닮은 삼각형이 있기는 한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아마 작은 걸 이용해서 구할 거야. 작은 걸 이용해서 대신 구할 거야. 그러니까 EC, 삼각형 DCE를 통해서 대신 구할 거야. 난 지금 100페이지에 518번을 보고 있어. 그래서 삼각형 ABC를 보면은 AE를 구하라고 하는데 AE랑 물론 다른 삼각형 ABD나 다 닮음이긴 하지만 ADE에는 어떠한 길이도 주어져 있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쓸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이 실험에서는 피타고라스를 써도 되긴 하지만 선생님들이 피타고라스 문제는 안 내긴 할 거야. 그래서 ADE를 봤는데 자 이거 중요해. 내가 닮음인 도형을 봤는데 자 닮음인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처음에 문제를 풀 때 매뉴얼을 만들어 주는 거야. 자 문제를 봤어. 어려워.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것에 열의 9은 보통 닮음 도형을 찾는 문제야. 그게 키포인트인 문제거든. 자 그러면은 닮은 도형을 찾아. 근데 기준이 뭐였어? 구하는 것과 관련된 거지. 그치? 자 구하는 것과 관련된 거야. 근데 구하는 걸 봤어. 자 우리가 이 페이지 100쪽에 518번을 보면 그 AE를 구하라는 거란 말이야. AE. 근데 AE랑 관련된 삼각형이 뭐가 있어? 삼각형 ADE지. 자, ADE에 어떠한 길이도 주어져 있지가 않아. 그러면은 절대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왜냐? 한 변을 알아야 다른 변의 비율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한 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알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그걸로 삼각형을 찾았는데 모르겠어. 그러면은 얘를 대신 구할 수 있는 길이를 찾는 거야. 그게 뭐야? 바로 EC인 거야. 우리가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AB랑 AC의 길이를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EC의 길이만 안다면 AC에서 EC를 빼서 AE를 대신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거기다가 EC랑 관련된 삼각형은 삼각형 DCE야. DCE는 그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이기도 하고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밑각이 같기 때문에 삼각형 ABD랑 닮음인 거지. 그래서 이 닮음 조건을 빨리 찾아야 돼. 보통 다 AA야. AA 아니면 SAS니까 둘 중에 하나니까 진짜 빨리 구해야 돼. AA 각 같은지를 억지로 찾아야 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밑각 같고 그리고 직각 같기 때문에 AA지. 그렇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가 삼각형 DCE는 우리가 한 변의 길이를 알 수가 있어. DC의 길이가 4cm인 걸. 왜냐?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한 변의 길이를 알고 있다면 이게 문제의 포인트가 될 경우가 많다는 거지. 이거 상문제야. 시험에 나와서도 어려운 문제라는 거야. 자, 이런 어려운 문제의 포인트가 결국 뭐야? 뭐 하나 찾는 거야? 결국 닮은 도형 하나 찾는 거야. 안 보여서 어려운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최고 장점인 게 뭐야? 우리는 닮음밖에 없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닮은 도형을 찾아야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야. 그냥 A단계에 있는 닮은 도형 A단계, 우리 셋은 A단계에 있는 닮은 도형 그것만 풀 줄 그냥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야. 근데 그게 시작이 안 돼서 그런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 꼭 기억해. 시작이 안 되면 닮은 도형이야. 닮은 도형인데 구하는 것과 관련된 건데 그 삼각형을 찾았어. 삼각형을 찾았는데 변의 길이가 하나도 주어져 있지가 않아. 그러면은 그것을 대신 구할 수 있는 변을 찾아서 그 삼각형과 다른 삼각형의 닮음을 빨리 찾아. 그리고 빨리 찾아서 AA인지 SAS인지 대충 증명은 해야 돼. 너 머릿속에서. 왜냐? 아닐 가능성도 가끔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괜히 헛도형 찾았다가 이거 닮음인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안 되고 이렇게 AA 찾는 거 얼마 안 걸리잖아. 그러니까 간단한 증명은 해야 되는 거지. 오케이?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런 거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자, 526번. 이거 우리 많이 풀어봤지? 종이접기에서도 그나마 좀 제일 어려운 문제야. 페이지 101페이지에 526번이야. 자, 526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종이를 접었어. 근데 우리가 EF의 길이를 구하래. EF. 자, 막 뭐 종이접기 해가지고 똑같은 길이 나오는 거 다 적었어. 근데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EF와 관련된 삼각형을 찾는 거지. 그럼 뭐가 있어? 삼각형 EFD가 있네? 그 직각삼각형이지. 직각삼각형인데, 이게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각 EDF와 각 BDC가 같지. 그러면은 그 큰 삼각형 있잖아. 그 원래 직사각형을 절반으로 나눈 그 직각삼각형. 걔랑 뭔가 닮음일 것 같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닮음인 거를 AA로 빠르게 찾는 거야. 직각이랑 뭐 억각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직각삼각형, 이거는 틀린 거야. 쏘리. 이거는 틀린 거야. 직사각형은 이걸 이렇게 나눠도 얘랑 얘가 다르지. 이거 내가 실수했어. 오케이, 쏘리. 이거는 생각하면 안 되고, 얘는 AA인데, 억각으로 봐야 돼, 억각.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쏘리. 그래서, 억각으로 봐야 되고, 중요한 거는 이 AA를 빠르게 찾아서, 닮음인 도형을 얘랑 닮음인 도형을 찾자는 거지. 그러면은 그게 뭐야? 그 직사각형의 요런 사각형, 반대구나. 요 직사각형하고 굉장히 닮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닮은 도형이라는 거지. 그러면은 근데 이 큰 직각삼각형은 비율을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이 EFD에서도 우리가 한 변을 알고 있어. 어떻게? BD의 절반이 FD이기 때문에 이 FD의 길이는 10cm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한 변의 비율을 알고 있고 나머지 닮은 도형의 비율을 전부 다 알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바로 풀 수 있다. 이것도 상문제야. 굉장히 어려워했던 거지. 근데 뭐야? 닮은 도형만 찾으면 끝나는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닮은 도형을 찾는 거를 중점적으로 두고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문제가 안 풀릴 때마다 이런 걸 한번 시도해봐. 그런 걸 시도해보는 경험이 문제를 푸는 거를 결정지으니까 앞으로 과제하는 거에서 이걸 좀 해봤으면 좋겠어. 남은 며칠이라도 한번 이걸 해봤으면 좋겠어. 오케이. 닮은 도형에서는 5단원에서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자, 평행선에서는 일단 페이지 106페이지를 보면 이거 어차피 한 번에 가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듣고 이거 꼭 목요일날 들어야 되는데 듣고 중간에 너가 쉬고 싶을 때 물 마시고 와도 돼. 천천히 그냥 들으면 돼. 그리고 근데 들을 때만은 제발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래서 이게 내가 화면으로만 그냥 말만 하다 보면은 내가 전달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게 막 1시간을 한 번에 들을 수는 없을 거야. 그래서 뭐 30분 단위로 끊든 지금 뭐 끊어도 되고 아니 20분 단위로 끊어도 됐든 그 내용에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마 1시간 정도로 짧게 끊을 테니까 꼭 들었으면 좋겠어. 오케이. 페이지 106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평행선이 나오는데 평행선에서는 뭐 옆에 그거는 옆으로 그 비율 넘어가는 건 사실 상관없어. 그냥 대충 다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이제 외워야 될 게 있겠지. 6-2번에 가계이등분선이야. 자, 우리가 이런 것도 매뉴얼이야. 각이 같은 것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막 그 106페이지에 가계이등분선 뭐 그림 같은 거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삼각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각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 이걸 보면 들어야 되는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어. 들어야 되는 생각 중에 하나는 일단 가계이등분선이야.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공식이겠지. 두 번째는 닮음이야. 이 각을 기반으로 다른 각도 같아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은 아니지만 이렇게 같아서 이 두 개의 도형이 닮은 걸로 풀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야. 근데 이렇게 풀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래서 닮음 도형을 떠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을 떠올리거나 닮은 도형을 떠올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뭐 이제 이 각이 엇각을 통해서 이게 평행, 얘가 플러스 평행이 같이 나오면 이 각들이 하나가 만약에 여기 연장선이 있어. 그러면 이게 각이 옮겨가서 문제를 새로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행과 합쳐지면 엇각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엇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거를 항상 떠올려야 된다. 그래서 이 3개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각의 이등분선 공식은 반드시 외워야 되고, 닮은 도형을 떠올릴 수도 있어야 되고, 평행에서 엇각을 만들 수도 있어야 돼. 그래서 가장 먼저 쉽게 시도해볼 수 있는 게 공식이란 말이야. 몇 대 몇인지 해서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면 그렇게 문제를 풀어서 가면 되고, 근데 그렇게 안 풀려. 그러면 이게 닮은 도형인지 평행인지 아니면 각의 이등분선을 좀 더 복잡하게 이용하는 건지를 한번 그때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 공식은 꼭 외워야 된다. 오케이. 각이 같은 게 이렇게 나왔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를 한번 얘기를 해봤고, 이런 것들 내가 이렇게 뭔가 나왔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을 어디다 적어서 너만의 노트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남은 기간이라도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 그럼 진짜 문제를 많이 풀 수 있을 거거든. 그래서 내각의 이등분선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삼각형의 한 내각이 이렇게 이등분 돼 있을 때 이게 m 대 n의 비율을 갖고 있다면 이 밑에도 m 대 n의 비율이 넘어오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외곽의 이등분선은 보통 둔각으로 이렇게 그리는데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톡톡 돼 있다면 여기서 삼각형을 기준으로 m 대 n. 자, 여기가 출발이고 여기가 도착이지. 그러면은 여기 괜히 주어진 거 아니야? 출발, 도착. 오케이. 출발과 도착 지점이 같은데 얘는 삼각형을 타고 오는 거고 얘는 이 이등분선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이등분선의 교점을 찍었다가 오는 거지. 여기도 이등분선 교점을 찍었다 오는 거지. 여기가 시작, 끝인데 m 대 n의 끝인데 이 밑에서도 이 교점을 지나가고 m 대 n이라는 거지. 똑같은 원리야. 내각이든 외곽이든. 우리가 삼각형을 타고 오는 거는 삼각형을 타고 가는 건 똑같지만 이 시작과 끝이 똑같은데 이 중간점이 어디냐? 얘는 이등분선이고 얘도 이등분선의 교점이라는 거지. 이것만 기억하면 사실 외울 것도 없어. 그치? 똑같잖아. 일관성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오케이? 자,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공식을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어. 공식을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평행선에서 또 잘 봐줘야 되는 게 이런 모래시계 꼴이거든. 모래시계에서 위아래가 평행한 걸 모래시계라고 해. 그냥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모래시계가 다 아니라 내가 말하는 모래시계는 위아래가 평행할 때를 모래시계야. 그러면 이 두 개는 뭐야? 무조건 닮음이야. 생각할 것도 없어. 무조건 AA야. 오케이? AA 닮음이기 때문에 이거를 꼭 이용을 해야 돼. 만약에 이게 보여. 그러면은 이 닮음을 이용하라는 거야. 평행선이라도 닮음이 껴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모래시계가 나왔을 때는 닮음을 이용할 때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닮음을 이용하면 어떻게 돼? 요거 대 요거의 비율이 나오겠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삼각형이 연결돼서 이렇게 평행선이 그어졌어. 그러면은 요 닮음이 A 대 B를 이 닮은 비로 찾았어.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평행선을 타고 넘어가 여기가 A 대 B가 되는 새로운 비율을 너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닮음을 이용해서 평행선의 옆면의 비율을 구하는 게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페이지 108페이지를 보면 자, 이제 6-3번은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6-4번과 6-5번이 굉장히 중요한데 반드시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요. 이거 100%야. 이거 안 하고 들어가면 그냥 문제 틀리겠다는 거야. 오케이? 사다리꼴에서 평행한 선분의 비야. 우리가 옆면의 길이를 구하는 건 항상 쉽지만 평행선과 나란한 길이를 구하는 거는 어렵다고 했어. 항상 뭘 찾아야 된다? 이젠 나와야 돼. 삼각형을 찾아야 됩니다. 삼각형과 옆면의 비율이 반드시 나와야 돼. 오케이? 이거 진짜 이젠 알아야 돼.
진짜 많이 말했어. 진짜 많이. 삼각형을 무조건 찾는 거라고 반드시 말했어. 이거 다 정리하고 있지? 정리하면서 꼭 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삼각형을 반드시 찾자. 삼각형을 반드시 찾자. 삼각형을 반드시 찾자. 평행선과 나란한 길이를 구할 때. 옆면을 구할 때는 당연히 필요가 없어. 그냥 사다리꼴이라서 사다리꼴이라도 옆면의 비율이 넘어가지만 항상 평행선과 나란한 비율을 찾을 때는 삼각형을 찾아야 돼. 왜? 닮음을 써야 되거든. 밑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닮음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삼각형을 꼭 찾아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사다리꼴 원을 보면 사다리꼴 두 가지 방법이 있지. 두 가지 방법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이렇게 평행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중간 평행선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하나는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할 수 있고 하나는 삼각형으로 두 개를 만들어서 할 수 있지. 똑같아. 여기는 A고 여기가 B라면 여기가 A로 그대로 내려오고 이제 평행사변형이니까 그리고 남는 여기 B-A를 이 옆면 비율을 통해서 얘를 구하는 거야. 뭐 줄여서 이게 올라왔다 아니야. 비율 몇 대 몇은 몇 대 몇으로 그리고 여기는 A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기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 삼각형 똑같아. A고 옆면 비율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 여기 B고 옆면 비율을 이용해서 이거 구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거 대 이거고 여기서는 이거 대 이거라서 달라진다는 걸 주의해야 돼. 비율이 똑같은 비율 쓰면 안 돼. 만약에 2가 2대 3이야. 그럼 여기는 2대 5인데 여기는 이렇게 되면 3대 5란 말이야. 아니지. 반대로구나. 여기 이렇게 했지. 3이고 2면 3대 5인데 이 삼각형에서 보면은 여기 2, 3이니까 2대 5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주의해서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6-4의 내용이고 그래서 항상 필요한 게 옆면의 비율이랑 그 위아래의 길이란 말이야. 이 사다리꼴에서 필요한 게 여기 길이랑 이 평행선을 나눠졌을 때 여기 비율이 꼭 필요해. 근데 만약에 우리가 문제 봤던 것 중에 여기에 비율이 없어.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으라는 거야? 그치?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닮음이 주어진다고. 비율을 찾을 수 있는 도구가 주어지는 거야. 이거를 한 번에 당연히 안 주는 거지. 한 번에 주면은 너무 쉬운 문제잖아.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닮음을 찾는 거를 미니 문제로 하나 넣는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해? 이 주어진 길이를 이용해서 풀어주고 싶은데 그때 쓰는 게 바로 요 모래시계입니다. 이 모래시계의 중심을 이 평행선과 똑같이 하는 거야. 평행선 위에 있게 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 모래시계가 닮음인데 닮음비가 어떻게 돼? 요렇게 요거 대 요게 되지. 그러면 요게 대 요거의 비율을 알았는데 여기가 평행선이야. 그럼 요 삼각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더 깔끔하게 한번 그려볼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짜 나올 가능성 진짜 높아.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요 모래시계에서 내가 이제 여기가 A cm고 여기가 B cm래. 그러면은 이게 A 대 B 닮음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도 A 비율이고 여기가 B의 비율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요 삼각형을 한번 봤을 때 여기가 평행선이잖아. 여기 이렇게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 A의 비율이 이렇게 넘어가고 B의 비율이 넘어가서 여기가 A 대 B가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풀 수 있겠지? 길이 주어져 있고 비율 나와 있으니까 이제는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으면 그거를 구하는 거를 숨겼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그 숨긴 거를 찾아내는 문제를 내가 풀면 된다는 거지. 근데 그런 게 보통 이런 트릭으로 주어진다. 그래서 이 모래시계를 찾는 거를 잘 해야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6-5번도 보면은 이것도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기억을 해줘야 돼.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세 개가 평행하게 이렇게 나란하게 되어 있다면 여기랑 여기에 이게 그 문제지. 길이만 주고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길이만 주면 원래 문제를 못 풀지. 근데 문제를 못 푸니까 옆면의 비율을
얘를 통해서 줬겠다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조건이 부족하니까 대충 문제를 주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로 무조건 문제를 풀게 됐다는 거지. 그러면 모래시계가 숨어있나? 숨어있네. 모래시계가 숨어있네. 그러면 여기가 A 대 B의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비율 타고 넘어가서 이 밑변도 A 대 B의 비율이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여기 길이 어떻게 구하나? 여기 길이는 이제 A 대 A 플러스 B는 요거 대 2cm 해가지고 비례식 세워서 풀면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110 그래서 119번 보면은 유형 11번 보이지? 유형 11번 그 두 대각선의 교점이 평행선을 지나는 경우 이때는 뭘 이용한다? 모래시계의 비율을 그대로 이용한다. 오케이. 그리고 유형 12번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에 비해 응용. 그렇게 이 끝밖에 안 주는데 어떻게 구하나요? 했을 때는 그 모래시계의 비율이 옆면으로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구해줘야 한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626번을 보면은 사실 완결된 뭔가 평행선이 아니잖아. 그래서 D에서 시작해서 AC와 평행한 직선을 하나 보조선으로 그어줘야지 모래시계가 나오는 거지. D에서 평행선을 긋는 거랑 B2로 이렇게 F로 해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 모래시계를 찾아서 그 길이의 비로 이용해서 DG랑 GB의 비율을 옆면의 비율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뭐야? 닮은 비로. 모래시계는 닮은 도형이기 때문에 닮은 비를 알 수 있어. 그래서 그 닮은 비로 옆면의 비율을 알아낸다는 거지. 그렇게 이용해서 나머지는 우리가 유형 12번이랑 그냥 똑같은 문제인 거야. 위에만 살짝 지우면 D에서 뭐 A씨랑 평행한 선을 그은 그 보조선하고 BE 이렇게 이루어진 도형이 사실은 유형 12번과 똑같은 도형인데 세워놓기만 한 도형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캐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무게중심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자, 무게중심 파트에서 뭐 중요한 거는 무게중심의 정의, 중선의 교점이지. 그래서 중선은 그냥 꼭지점에서 그 점에 그거이기 때문에 자, 중선 할 때 내가 꼭 포인트는 자, 중선의 포인트는 이 중선은 무게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무조건. 그치? 근데 그래서 얘가 중선이라고 안 해도 무게중심을 지나는 선은 반드시 중선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등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이등분 한다는 걸 무조건 표시를 해줘야 돼. 이등분을 반드시 표시할 것.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 G를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여기에 길이가 이렇게 안 표시돼 있고 그냥 이렇게 지난다고만 돼 있어. 너가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문제가 보인다는 거야. 오케이? 이게 수학 문제를 대하는 하나의 노력인 거야.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보이길 바라는 게 잘못된 거지. 오케이? 내가 스스로 이걸 찾으려는 노력을 부단히 해야 하나의 실마리가 보여서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거의 노력의 하나가 나는 이거를 길이가 같다고 표시하는 거라고 생각해. 이거를 표시해서 이쪽 생각을 좀 덜어내는 것과 이것까지 한 번에 다시 생각하는 거는 진짜 머리에 쓰는 거에 큰 차이가 있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각형 무게중심과 넓이는 당연히 알겠지만 중선으로 이루어진 6개의 삼각형은 넓이가 다 동일하다. 그걸 알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126페이지에 페이지 126페이지 661번 풀기 어려워했었잖아. 이게 뭐 단순히 되게 쉬운 문제지. 보이기만 하면 그냥 중선 연결해서 평행선이라서 길이 절반되고 해가지고 그냥 PQ는 3cm, QR은 QR은 몇 cm야? 등면사다리 꼬니까 또 3cm에서 6cm겠지. 그치? 쉬운 문제인데 안 보인 이유는 이제
이런 게 그냥 뭐 평행선인지 이런 게 주어지지가 않으면 잘 안 보인다고. 그런 때마다 뭘 떠올리는 게 좋다? 닮은 도형. 그러면 우리 뭘 구해야 돼? PQ를 구해야 되지. PQ가 들어간 삼각형이 뭐야? PQD인 거야. PQD랑 닮음 같은 거 뭐 있어? A, B, D 있지. 그렇게 닮음을 찾아서 보면 이게 1대1이라서 평행선이었구나로 시작해서 그냥 문제가 쉽게 풀려버리는 거지. 근데 이게 안 보이게 되면 이건 뭐야? 이렇게 세로로 된 건 처음 보는데? 이렇게 되면서 문제를 풀 때 헤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 볼 때 헤매지 말고 어디 단원이든 상관이 없어. 도형 단원이면 닮음하고 안 관련돼 있을 리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닮음으로 문제를 시작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무게중심 2대1인 거랑 그런 거를 잘 이용해서 풀어줘야겠죠. 그리고 유형 5번 사각형의 내변의 중점. 이거 왜 사각형의 내변의 중점을 연결하면 평행사변형이 되는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의 성질 2대1 그런 거랑 이제 무게중심에서 좀 쓸만한 게 이거지.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무게중심이야. 그러면은 이거를 표시해줘야 되는 이유를 한 번에 바로 설명을 해줄게. 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요거랑 이렇게 평행하게 선을 그었어. 근데 지금 보이지? 여기 길이 같잖아. 그럼 여기 길이가 만약 6cm로 주어져 있다면 여기 3cm로 숨도 안 쉬고 찾을 수 있지. 근데 이 상태라면 쉽게 찾을 수 있을까? 나는 아니라고 봐.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거는 내가 미리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얘가 1대1인 게 보여서 1대1에서 평행하게 나가니까 얘가 6cm라서 비율을 알 수 있어서 넘어갈 수 있구나 가 된다는 거지. 이 옆면의 비율을 모르는데 이 삼각형에서 어떻게 푼다는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습관 하나가 내가 여기에 쏟을 노력을 줄여준다고. 그러면 다른 게 훨씬 더 많이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꼭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무게중심이 연결된 중선은 무조건 변에 도달했을 때 변을 2등분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2등분된 거를 표시를 다 해줘라. 701번 봐봐. 701번. 저게 7cm래. 뭐 구하래? A, B의 길이를 구하래. 근데 자, B, D랑 DC. A, D가 중선이지. A, D가 중선이니까 A, D의 D점은 BC를 정확하게 반으로 나눈단 말이야. 그러면 표시해. BD의 길이랑 DC의 길이가 같다. 그러면은 이 DF랑 BE의 길이는 2배일 수밖에 없어. 오케이? 그치? EF 7cm니까 뭐 AB의 길이는 음, 음, 음. 이게 그리고 AD가 수직으로 들어오니까 이거는 이등변 삼각형이네. 그러니까 EF가 7cm니까 우리가 BD 대 DC가 1대1인 걸 알았잖아. 지금 표시를 해가지고. 표시를 해서 1대1인 걸 알았기 때문에 FC도 7cm를 알 수 있고 그리고 EC랑 EA도 중선을 지나는 선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걔네들도 길이 같단 말이야. EC랑 EA가. 그렇기 때문에 EC가 14cm면 EA도 14cm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걸 표시하는 거랑 안 표시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내가 문제를 쓰는데 쓰는 시간이 훨씬 달라진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문제에서 너도 만약에 막 비율 같은 거 많이 표시돼 있으면 표시될수록 좋잖아. 근데 그걸 너가 스스로 찾아야 된다고 하면 되게 문제가 오래 걸리잖아. 그거를 줄여주는 방법이 바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됐고 704번 같은 거는 모래시계 모양이야. 왜냐면은 AD가 D가 DC 704번 페이지 133페이지에 704번 보면 선분 DC가 중선이기 때문에 AB를 점 D가 절반으로 나눈다는 거지. 그리고 BE가 중선이기 때문에 AC를 점 E가 절반으로 나눈다는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AD랑 DB의 길이가 같고 AE랑 EC의 길이가 같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DE랑
BC는 평행할 수밖에 없어. 평행으로 시작해야 돼. 모래시계는 무조건 평행인 걸 먼저 증명해. 자, 모래시계는 조건이 평행입니다. 그래서 그냥 모래시계 같다고 모래시계가 아니라 D이랑 BC가 평행인 걸 증명해야 돼.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한 거야? 양쪽에 비율이 같기 때문에 그걸 이은 선은 당연히 평행하다는 걸 우리 알고 있잖아. 그래서 그걸로 증명을 한 거지. 그래서 평행인 걸 증명을 했어. 그럼 이제 비율을 어떻게 알아? B, G 대 G2는 무게중심에 의해서 2대 1로 내분된다는 거지. 그래서 2대 1이기 때문에 닮은 비가 2대 1인 거지. 그러면 삼각형 G, D, G2랑 G, B, C는 넓이의 비지. 삼각형이기 때문에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1대 4가 되겠죠. 왜냐면은 길이의 비의 제곱이 넓이의 비. 둘이 닮은 도형이니까. 오케이? 그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유형 14번 같은 거는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 평행사 변형에서 유형 14번이라는 거는 페이지 134페이지의 유형 14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행사 변형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요 선의 절반을 이렇게 나눠지는 섬에 여기 점 P가 있어. 그러면은 이 P는 이렇게 중심을 껐을 때 여기가 이등분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표시해줘야 되는 이유가 보이지. 이게 중선인 게 보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중선과 중선의 교점인 얘는 무게중심이 되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또 중심에 이렇게 이었다면 얘도 무게중심이 되는데 여기가 2대 1이고 여기도 2대 1인데 여기의 길이랑 여기의 길이가 같네? 그러면 이 2대1을 2대1은 길이가 다 같다는 거지. 근데 1, 1이 모여서 2가 되니까 1대 1대 1의 길의 비로 3등분이 된다는 거지. 이 3등분까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오케이? 좋습니다. 무게중심까지 끝났어요. 자, 이제 닮음이야. 활용. 닮음의 활용은 뭐 그냥 이제 길이비, 넓이비, 부피비만 안 헷갈리면 된다는 거죠. 그쵸? 넓이비, 길이비, 부피비. 길이비를 쓰는 거 얘는 그냥 닮은 비고 넓이비는 보통 뭐 페인트 칠 얘는 이제 막 뭐 부피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물 채워지는 거, 공기 채워져 있는 거 이런 걸로 보통 나오지. 그래서 이런 거랑 관련돼 있으면 그렇게 풀면 되겠다. 그래서 항상 포인트는 넓이비가 나와서 부피비를 구하고 싶어. 그럼 닮은 비를 구했다가 이렇게 돌아오면 된다는 거겠지. 그래서 이게 중간중간 계속 실수하더라고. 막 4대 5면은 이게 제곱이니까 4의 제곱 대 5의 제곱이어서 16대 25가 돼야 되는데 여기다가 4를 곱했는데 여기다가도 4를 곱해버려서 16대 20 막 이렇게 가는 경우 있더라고. 이거 안 돼. 이거 실수하면 안 돼. 무조건 제곱입니다. 부피는 세제곱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축도와 축적인데 이거는 한번 실수하면 굉장히 위험해가지고 한 번 더 보면은 축적할 때는 먼저 그 비율 닮은 비만큼 곱해줘. 숫자를 그냥 지도에서 10cm야. 근데 만약에 뭐 1000배 축적을 한 거래. 그러면 1000배를 먼저 해줘. 그럼 1000배를 해주면 1000cm가 되겠지. 실제 거리지. 이건 실제 거리. 이건 지도 거리. 자, 실제 거리가 이거야. 그러면 얘를 뭐 만약에 뭐 킬로미터 단위로 바꿔달래. 킬로미터면 센티미터에서 킬로미터 갈 때 10의 5승이 필요하지. 그러면은 이 숫자는 10의 5승으로 나눠줘야 맞게 되는 거지. 얘가 여기로 갈 때 10의 5승이 필요하니까 얘가 여기다 10의 5승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0.1km가 된다는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항상 숫자 먼저 그냥 바꿔주고 단위를 나중에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건 넓이의 단위 센티미터 제곱에서 킬로미터 제곱으로 가는 건 여기서는 공이 5개 붙었잖아. 그러면은 제곱이 붙으면 공이
10개 붙어야 되고, 이게 세제곱에서 세제곱이면 공이 15개가 돼야 된다. 이거 꼭 잊지 않아야 돼. 오케이? 그리고 뭐 그림자 문제 같은 건 항상 뭐 빛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따라서 그거를 닮은비로 잘 봐줘야겠지. 그래서 옛날에 저번에 우리 풀어봤던 것 중에서 뭐 시단계긴 한데 150페이지에 798번 같이 벽에 이렇게 세워지는 거는 벽으로 가로막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던 거였어. 근데 여기가 벽이 이렇게 막은 거지. 그러면은 사실은 이만큼을 더 갈 수 있는 건데 그림자가 이 벽이 없었다면,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세워진 거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막대랑 이 그림자의 길이가 1대 1에 그러면은 여기서 이만큼 더 갈 수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은 그거의 비율도 1대 2가 되니까 여기에 1m 올라와 있으면 2m가 사실은 추가돼서 만약에 여기가 6m래. 6m에 1m면은 7m에서 얘가 14가 되는 게 아니라 14래. 3.5가 되는 게 아니라 6에서 1이면 1이 2배가 돼서 2가 돼가지고 8이 돼서 얘가 4m가 되는 게 맞다는 거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를 빛을 주의해서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전 페이지에 피라미드 문제도 꼭 한 번 더 풀어봐봐. 피라미드 문제라면 그 791번 791번도 한번 꼭 풀어보고 했으면 좋겠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닮음에서 한번 봤고, 이제 이 닮음에서 우리가 생각해줘야 될 게 있어. 닮음 증명이야, 증명. 닮음 증명에서 꼭 이것만은 해줬으면 좋겠는 게,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우리는 당연히 닮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서술형에서는 그것마저도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닮음을 찾았으면 증명해줘야 돼. 그게 서술형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증명을 해주는 게 필수야, 필수야. 무조건 필수. 그렇기 때문에 증명하는 걸 꼭 알아야 되는데, 자, 삼각형 뭐뭐와 삼각형 뭐뭐에서로 이렇게 집중을 시켜준 다음에 그거를 포인트를 몇 개, 변 뭐뭐가 뭐뭐랑 같다. 이유. 가로치고 이유. 각 뭐뭐랑 각 뭐뭐가 같다. 이유. 또 변 뭐뭐랑 변 뭐뭐가 비율이 같다. 이유. 쳐주고, 그래서 따라서 삼각형 뭐뭐와 삼각형 뭐뭐는 SAS 닮음이다. 이 틀만 지켜달라는 거지. 어렵지 않아. 어차피 써야 될 내용이야. 그러면은 요 시작과 요 끝을 써주고 요 사이에는 이거를 깔끔하게 등호로 하고 이유 쓰고 등호하고 이유 쓰고 등호하고 이유 쓰는 거를 하면 정말 좋겠다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좀 끊어가. 오케이? 지금 이제 경우의 수랑 확률 얘기할 거니까. 오케이? 좀 오래 듣느라 힘들 텐데 조금만 힘냅시다. 경우의 수랑 확률은 딱 하나만 말할 거야. 하나. 자, 쉬고 왔죠? 자, 경우의 수와 확률입니다. 자, 경우의 수와 확률은 사실 확률도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잘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근데 경우의 수에서 뭘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하냐면 이 지위가 같은 걸 뽑는 것과 지위가 다른 걸 뽑는 거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건지 맞는 건지를 구분은 제일 중요한데 지위가 같은 걸 뽑는 걸 보통 나는 조합을 뽑는다 그래. 그냥 우리가 조원을 뽑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리고 얘는 이 조원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야. 이걸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너네 이거야. 자, 우리가 이렇게 설 때 여기가 교탁이야. 7명이 있어. 7명이 있는데 이렇게 4명을 뽑아서 이렇게 4줄로 섰으면 좋겠어. 그러면 4명을 뽑는 행위는 그냥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에서
이 지위를 없애주는 거야. 그냥 만약에 A, B, C, D가 뽑히든 D, B, A, C가 뽑히든 그냥 A, B, C, D가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지 얘네들의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경우잖아. 그래서 이 같은 경우가 돼서 나눠줘야 돼. 그래서 그냥 뽑는 것 자체는 이렇게 나눠주는 거지. 근데 이 뽑아서 플러스 나열까지 하면은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나열하는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분리돼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거지. 회장을 뽑는 거는, 자, 우리가 회장 2명, 회장 하나, 부회장 하나. 자, 회장 2명을 뽑는 거는 A, B가 회장이 되든 B, A가 회장이 되든 이거는 같은 경우인 거야. 근데 반 애들이 10명 있어. 그러면은 10 곱하기 9 2명을 뽑은 다음에 2 곱하기 1로 이 순서를 무마해줘야 돼. 이거는 그냥 이 2명을 뽑는 거야. 이거와 같은 게 이제 악수, 경기수, 토너먼트 리그전, 악수, 경기수 이런 게 있겠지. 2명을 뽑기만 하는 거야. 누가 뽑혔는지가 중요한 거지 누가 먼저 뽑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왜냐 어차피 회장 2명이야. 근데 회장 1명, 부회장 1명은 이 누가 뽑혔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두 가지 경우가 나와. A, B가 회부랑 B, A가 회장, 부회장. 이건 분명히 다른 경우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를 부여해주는 거는 이들을 배열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10 곱하기 9가 된다는 거지. 오케이? 이거를 꼭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구분을 하고 나머지는 조금 예리하게 잘 세는 게 중요하겠지.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잘 해서 풀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점에서 직선 개수나 삼각형 개수도 똑같이 아까처럼 그 지위가 없는 나눠줘야 되는 그냥 조합 문제인 거야. 조합. 오케이.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 확률은 이제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부터 그게 일어날 경우의 수기 때문에 내가 해주고 싶은 거는 뭐뭐할 때까지가 전체고 이 이유가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경우의 수를 구해서 이게 분모로 가면 되고 여기에 경우의 수를 구해서 분자로 가면 된다는 거지.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얼추 할 얘기들은 다 한 것 같아. 나머지는 그냥 이제 문제를 신경 써서 잘 읽어주면 되고 구슬 이거 넣고 빼는 거에서 연속해서 또 넣는지 아니면은 뺀 거는 그냥 뺀 채로 두는지 그래서 안에 게 비율이 바뀌는지 그거 잘 신경 써서 문제를 풀어야 돼. 제비 뽑기 그런 거 있잖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률에서 그 경기 하는 거 있잖아. 막 먼저 5선 3승 그래서 뭐 A가 이길 확률 그런 거 뽑을 때 A랑 B랑 하는데 5선 3성으로 A가 이길 확률 하면은 첫 번째로 모든 경우를 다 나열해야 돼. A가 이기는. 그래서 A가 이렇게 1열로 이길 수도 있고 A가 B가 한 번 졌다가 A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경우가 너무 복잡하게 나와서 이런 거는 나뭇가지 해가지고 첫 번째 A가 이긴 거랑 B가 이긴 거를 보는 거야. 두 번째 A가 이긴 거, B가 이긴 거. 여기도 A가 이긴 거, B가 이긴 거. 그래서 A가 이긴 거, B가 이긴 거. A가 이긴 거, B가 이긴 거.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건 이미 끝이지. 3승을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A가 이긴 거, B가 이긴 거. 여기도 또 3승을 했으니까 끝났어. 그래서 A가 이긴 거, B가 이긴 거. 여기 3승. 그치? 이렇게 이 몇 점 몇 승 그런 거 있잖아. 몇 점 몇 승제. 그러니까 3선, 2선, 3판, 2선승제. 3판. 2선승제는 같은 거는 무조건 이런 나무 가지치기로 문제를 풀면 훨씬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길 확률을 만약에 A가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고 B가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면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여기의 경우는 8분의 1이 되겠지.
오케이? 그럼 여기 아니지, 여기 이렇게 가는 거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게 30분의 1이 된다는 거겠지. 그렇게 해서 이 나온 확률들을 다 더해주면 이제 A가 3판 이선으로 이길 확률을 알 수 있겠지. 오케이. 나머지는 또 이제 내가 또 직보를 가서 좀 더 디테일하게 봐주도록 하고, 이거를 제발 숙지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 때 한 번만 생각해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 오케이. 오늘 긴 강의, 진짜 긴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고, 숙제 같은 거는 내가 따로 카톡으로 공지를 해줄 테니까, 아니면 미리 말해주거나 할 테니까 그 숙제를 잘 풀어오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힘내자. 오케이. 고생했어. 이거 듣고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도 되고, 어디 다른 부분 듣고 싶으면은 또 반복해서 들으면 되니까. 알겠지? 오케이. 고생했습니다.